안녕하세요. 문현경입니다. 제가 오늘 세션에서 드릴 내용은 앞선에서 얘기했던 툴 폴리머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그 폴리머 툴스를 소개했던 에디 오사만이랑 같은 이오맨 코어 팀에서 오픈소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 도구를 좀 이것저것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G 웹텍의 운영자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오늘 제가 주로 드릴 내용은 이제 폴리머 스타터 킷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많이 쓰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터 킷도 좀 생소하고, 그래서 제가 스타터 킷에 대해서 좀 설명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쓰는 법,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사실 스타터 킷이라고 하지만 이제 안에 내용들을 공부하고자 보면 좀 이것저것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스타터 킷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타터 킷 중에서 이제 폴리머 스타터 킷인데요. 스타터 킷은 이제 올해 9월 2015에서 폴리머 아이오 1.0가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폴리머는 이제 작년 아이오 소개되고 나서 0.5에서 그 다음에 올해 초에 0.8이 돼서 굉장히 브레이킹 체인지가 걸렸는데요.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API도 많이 바뀌고, 엘러먼트 선언하는 것도 바뀌고, 쓰는 법도 바뀌고, 그 다음에 폴리머 또 이제 세 가지 레이어로 구분되기도 하고, 개념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게 좀 많이 늘었어요. 좋아지긴 분명히 좋아진 건 사실인데, 공부해야 될 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뭔가 폴리머를 하기 위해서 좋은 툴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폴리머 스타터 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게을러요. 여러분들도 게으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딱딱딱 해가지고 딱딱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도 싫고 집에 가기도 싫고, 공부할 것도 솔직히 너무 많고요. 요새 프론트엔드에서 무슨 전쟁 같지만 이 긴 전쟁은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 스타터 킷이라는 거를 좀 만들었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는 웹 스타터 킷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WSK라고 부릅니다. 줄여서요. 이제 구글에서 제안한 웹 펀디멘탈이라는 어떤 규격이나 어떤 리코멘드 문서가 있습니다. 모바일 웹이나 성능이라든지 아이콘을 이렇게 만들어라, 뭐 페이지는 이렇게 해라, 옵티마이징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한 게 이제 웹 스타터 킷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 초 작년 말에 나왔고요. 그래서 저기에 들어간 기술들이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쭉 개발해오고 토론하고, 어느 게 좋다,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이런 것들을 쭉 담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터 킷은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이제 반복적이고 매번 해야 되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빌드도 해야 되고 스크립트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기본 코드, 프로젝트 구조, 그 다음에 개발 워크플로우, 뭐 빌드, 서브, 클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압축을 풀면 바로 동작하는 그런 키트를 스타터 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영어로 이제 아웃 오브 박스, 그 다음에 바로 동작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파일들이나 디렉토리, 스캐폴딩 됐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네, 정리하면 이제 스타터 킷은 이제 좀 쓸만한 기본 샘플이랑 준비된 이제 정제된 개발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도구들을 제공한 템플릿, 프로젝트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템플릿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엑스코드라든지 뭐 요새 많이 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보면 항상 헬로 월드하고 뉴 프로젝트 하면 생성되는 기본적인 디렉토리 구조랑, 그 다음에 빌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저희가 보통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웹 프론트엔드는 그런 게 별로 없죠. 아이디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스타터 킷은 그런 종류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오피니네이티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쓰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의견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 물론 자기가 더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방식이 있다면 따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오픈소스에 공헌하셔도 됩니다. 다른 클라이언트 환경과 비교해보면 이제 뭐 모두 시작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 헬로 월드 하면 API를 가장 간단하게 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스타터 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좀 더 다른 장점이,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벤더나 이런 것들에서 움직이는데, 프론트엔드 쪽은 아무래도 좀 개방적이다 보니까 저렇게 구조 하나하나, 이름, 파일 구조, 스크립트 네임, 그 다음에 뭐 걸프를 쓸 것인지 그런트를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토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워크플로우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WS 킷은
그 제가 아까 얘기한 이오맨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서 걸프 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웹 펀디멘탈이라는 그 개념을 적용시킨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캐폴딩 코드나 아까 말했던 어피니에이티드한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전부 이제 이오맨 프로젝트에서 그 영감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이오맨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를 해서 노드 패키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라는 걸 설치를 해서 명령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이건 이제 바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바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웹 펀디멘탈에 따른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first do it, 그 다음에 대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수정을 하고 좀 길을 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낮게 만드는 방법인데 개발 과정 중에서 이제 개발을 많이 하시다 보면 계속 반복되고 지루한 작업들이 있는 걸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실제 우리가 집중해서 하는 일보다 그런 걸 셋업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건 다운로드 해야 되나, 뭐 패키징 어떻게 해야 되나, 정리는 어떻게 하지,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맞춰야 돼, 이런 것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프로젝트 생성할 때마다 이전 프로젝트랑 똑같은 했던 작업을 또 하고 또 그만큼 시간 또 걸리고 그 다음에 또 공부도 해야 될 건 늘어나고 이런 스타터 킷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시켜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 않잖아요. 계속 먼저 동작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것들을 알아내면 다시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반복적인 워크플로우를 유지시켜가지고 다음 프로젝트는 좀 더 나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의 가장 기초적인 모범 모델이 이제 스타터 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을 만든 신이 그래서 폴리머 도구 없이 만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인덱스 HTML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잘 뭔지 모르겠는데 웹 컴포넌트 라이트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넣고 그 다음 폴리머 HTML 임포트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굉장히 많이 쓰는 문구죠. 아, 바디 쓴 다음에 뭐 썼었는데 기억 안 나죠? 근데 매번 쓴단 말이죠. 근데 기억해도 되는데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신이 폴리머 스타킷을 만들면요. 어떻게 되냐면 다운로드하고 압축 풉니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설치하라고 그러니까 설치해요. 명령을 넣어요. 그냥 그런트 서브 명령 쳐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돌아요. 좋죠. 저는 이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폴리머 스타터 킷입니다. 분명 앞전 시간에 폴리머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 들었을 겁니다. 서비스 어커 어쩌고저쩌고 웹 어쩌고저쩌고 분명히 지금 만들려고 그러면 인덱스 HTML 친 다음에 웹 컴포넌트 라이팅 인크루드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그 다음에 웹 서핑 해야 되죠. 문서 찾아야죠. 헬로 월드 어딨지? 구글 검색해야 되고 잘하시는 분은 한 방에 가겠지만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한글로 물어봐야 되죠. 근데 폴리머 한글 자리 없죠. 다 영어 쳐야 돼요. 네. 그래서 굳이 구글 I/O에서 스타터 킷을 소개한 이유입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완성된 구조를 통해서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아, 분해를 해보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저렇게 돼 있구나. 이제 구글 I/O에서 공개된 영상 이후에 제가 실제로 동작하는 데모를 살짝 넣었습니다. 자료가 나중에 공개되겠죠? 공개되면 보시면 이제 제가 코멘트 담가는 거 보시면서 학습 도구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폴리머는 지금 현재 다운로드 가고요. 데벨로퍼 구글.com 웹툴스 폴리머 스타터 킷 가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GitHub 쪽으로 이제 리다이렉트 됩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비기너가 있고, 인터미디에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오맨 유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앞으로 설명할 거는 이제 아래 두 개고요. 앞에 비기너는 뭐냐면 이제 아주 좀 이게 사실은 그 맥을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윈도우즈로 개발하는 프론트엔드물이 40-50% 넘습니다. 그래서 CLI 아주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냥 첫 번째 거 받으신 다음에 자기가 선호하시는 웹서버 돌리시면 그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하는 툴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들의 어떤 CLI를 쭉 쓰시는 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거 두 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는 첫 번째 거는 이제 압축 푸시면 바로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이오맨 툴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데모는 이제 나중에 학습하시기 편하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두는 게 정상적인 동작인지 보시라고 참고 삼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라이브
데모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똑똑하기 때문에 절대 그냥 노드 버전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운로드 툴을 통해서 집을 이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 구조 한번 확인하시고요. 보통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파일, 앱, 포워드, 이걸 제가 하나하나 계속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톨 패키지는 뭐냐면 저희가 툴이 보어랑 걸프는 기본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pm 가서 로컬 패키지랑 보어 패키지를 인스톨 설치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면 실제로 npm 쪽은 도구를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걸프 보어 인스톨 쪽은 이제 폴리머 프론트엔드 패키지를 설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2년 전만 해도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였는데 지금 이제 많이 보편화돼서 그렇게 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시스템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걸리시면 아까 첫 번째 거 그냥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쭉 보시면 이런 잘 모르는 패키지들, 그 다음에 보시면 플래티넘 이런 것들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성된 방금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설치를 다 하시면 실제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쓰실 수 있다는 게 이제 웹 화면을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드 수정하면 바로 반영되고 이제 바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젝트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앱 디렉토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앱 디렉토리는 저기 파란색이 이제 디렉토리입니다. 앱은 이제 보통 그 어플리케이션 코드들이 들어가 있고요. 먼저 이제 그 보어 JS나 패키지 JS는 잠깐 보시면 이제 보어랑 npm에 쓰는 것들이고요. 보어에서 보시면 이제 아까 언급됐던 이제 아이온, 뭐 페이퍼, 플래티넘, 네온, 그다음에 라우터를 위한 페이지 프론트엔드가 설치되어 있고, 저 왼쪽 사이드 npm은 이제 그 걸프로 시작하는 그런 그 빌드 시스템을 서포팅해주는 그런 툴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실제 앱 디렉토리 내고요. 앱 디렉토리 내 보시면 실제 어플리케이션 코드들이 쫙 들어가 있는데요. 인덱스 HTML 알다시피 저희 메인 그런 엔트리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니페이트 JS는 이제 그 앱 매니페스트를 이제 쓰는 게 이제 거의 이제 필수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앱 매니페스트에 이제 아이콘이라든지 그 다음에 홈 스크린에 등록된 아이콘이라든지 그런 서비스 워커 같은 설정들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 정보들은 이미 다 내용들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스크립트 밑에 이제 앱.js라고 있는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저기 뭐 테스트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루트로 돌아오면 이제 닷 파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닷 파일들 중에서 제가 설명드린 건 이제 3개인데요. 닷 에디터 컴피그는 이제 오픈소스 쪽에서 보시면 그 인텐드나 탭 들여쓰기 이런 것들 좀 표준화시켜 에디터마다 이제 선호하는 사람이 다 틀리잖아요. 2, 4 혹은 탭인데 스페이스 쓰는 사람도 있고 탭인데 탭을 쓰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이지만 3도 있고 6도 있고 8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걸 전부 다 커밋 해버리면 그것만으로도 소스를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에디터 컴피그를 써가지고 IDE에서 그걸 적당하게 조정을 해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디스플레이 해줘요.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JS, CS, RC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딩 스타일이라고 해서 저건 이제 지금은 나중에 지금은 저걸 쓰고 있는데 저희 커뮤니티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ES 린트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거는 이제 그 빌드 시스템 자체는 안 들어가 있고요. 별도의 툴을 원하시는 분은 쓰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코딩 스타일을 이제 프리셋이 뭐 구글 스타일을 쓰겠다, 에어비앤비 스타일을 쓰겠다 이러면 그걸로 이제 강제로 코드를 바꿔줍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JS 힌트는 이제 많이 아시는 린트 스타일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SQ는 당연히 이제 매터리얼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터리얼 디자인에서 기본적인 샘플들, 전 바 같은 경우 가장 모범적인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인덱스 HTML에 뭘 할지 모르면 이제 스타터 킷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엘러먼트 앱 밑에 엘러먼트인데 엘러먼트는 이제 엘러먼트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자 엘러먼트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코드고요. 그래서 특히 라우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드 쪽 하시는 분은 익스프레스 만드신 분이 있죠. 그 사람이 만든 프론트엔드 쪽 라우트 코드인데 그걸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기본적인 아까 보였던 그 엘러먼트 폴리머 사용한 엘러먼트 코드들을 보여주는 그런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PSK에서는 이제 웹 와이드 태밍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웹 와이드 태밍은 이제 0.8 이후에 적용된 CSS 커스텀 프로퍼티를 이용해 가지고 그 페이퍼에 있는 그 CSS 값을 외부에서도 이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앱 밑에 스타일스 밑에 앱 테마.ht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다크 프라이머 컬러 이런 컬러들 값이 있잖아요. 저런 거 수정하시면 그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색깔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웹 퍼스트 혹은 모바일 웹 디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필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크롬에서 버전업에서 나온 이제 메타 테마 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톨 배너. 이제 메타 테마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HTML에서 바꾸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저기 웹앱 인스톨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코드를 좀 알아야 돼요. 이거 약간 규약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매번 다르게 작성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보일러 플레이트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폴리머 이제 플래티넘 엘리먼트에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실제 코드는 두 개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인덱스 HTML이랑 매니페스트 JS. 아까 제가 매니페스트 JS에서 서비스 워커 쓴다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저기 메타 컬러 값 수정하시면 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플래티넘 소프트웨어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어떤 보여질지 안 보여질지 어떤 값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형식. 실제로 저거를 코딩을 하려면 상당히 길게 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제가 그걸 학습할 만한 어떤 가치가 어떤 매번 바꿔야 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엘러먼트를 통해 가지고 재사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요. 아이콘 같은 경우도 지금 기기별로 해상도가 많이 틀리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저쪽에 왼쪽 상단에 있고요. 그다음에 노키아 저 윈도우 폰 같은 경우는 중앙에 큰 아이콘이 있죠. 저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모음 답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시고 저 사이즈대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파일 디렉토리 보시면 앱 밑에, 이미지 밑에, 터치 밑에 저렇게 기기별로 되어 있고요. 저 기기별로 어떻게 될지 설명하는 게 저기 매니페스트에 설명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1441 땐 뭐 MS 터치 아이콘 144 그리고 컴포즈를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PSK에서는 이제 리스폰시브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해서 리스폰시브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안드로이드나 이런 것처럼 이제 해상도별로 딱딱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 포인트는 이제 300, 뭐 360, 400, 720 타블렛 크기, 뭐 FHD 크기 이런 별로 다 정의가 돼 있고요. 이제 저런 거에 맞춰서 디자인해라라고 돼 있고 그런 파일들은 아까 말했던 앱 테마 밑에 보시면 주석에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찾아가셔가지고 메디아가 뭐 600m면 600m래 600픽셀이면 그다음에 이제 뭐 저렇게 값을 바꾸고 위드나든지 패딩 쪽 바꾸고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앱 템플레이트인데요. 앱 템플레이트는 이제 그 페이퍼 엘러먼트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원래는 좀 합쳐 있었는데 나중에는 좀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밑에 사이트에 가시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아웃 템플릿 가시면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예제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코드들을 카피하셔가지고 적용시키면 됩니다. 리스트 뷰도 있고, 뭐 리스트 카드 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 시간에서 계속 언급했던 중요한 기능이 있죠. 이제 오프라인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 있고, 오프라인 퍼스트도 있고, 서비스 워커가 이제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푸시도 그렇고, 모바일 환경에서 오픈해서 웹페이지가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알림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PSK에서 바로 이제 설치 후에 오프라인 레디 퍼스트가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컬을 지원한다는 뜻이죠. 이제 서비스 컬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아까 그 폴리머 엘러먼트에서 플래티넘 계열의 엘러먼트 썼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가 없는 상태에서도 리로드를 하면 다시 페이지가 보이도록 모든 코드들이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서비스 워커를 구현해야 돼. 그럼 서비스 워커 스펙부터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잘 구현된 소스 코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먼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폴리머 SDK에서 이런 새로 추가된 컴포넌트를 쓸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페이퍼랑 엘러먼트, 그다음에 플래티넘 엘러먼트입니다. 실제로 플래티넘 엘러먼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통해서
수정도 할 게 돼 있어요. 임포트 스크립트에 자신만의 서비스가 컨피그를 넣을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보시면 이제 아까 폴리머가 설치된 보어 컴포넌트 밑에 플래티넘 서비스 워커 밑에 서비스 워커 JS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서비스 워커 코드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SK에서는 이거를 이제 빌드를 시키면 그 프리캐시드 J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프리캐시드 JS 파일을 이제 매니페스트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걸 매번 수작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게 이제 PSK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거는 이제 앱에 있는 프리캐시드고 두 번째 거는 이제 디스트, 그러니까 빌드 이후에 생긴 프리캐시드 파일입니다. 상단엔 비어 있지만 일단 빌드를 하면 모두가 빌드가 되고 그다음 오프라인 상태에서 보여줘야 되는 파일들을 저렇게 자동으로 캐시를 시켜줬습니다. 이제 빌드 프로세스에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제 그 일반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는 이제 빌드 프로세스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사실 지금 프론트엔드도 이제 거의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벨이라든지 리액트도 그렇고 어쨌든 전부 다 컴파일하고 빌드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종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빌드 프로세스를 지원하고요. 그래서 보통 세네 가지 구조로 나누는데 이제 이게 설명은 이게 퀄리티 테스팅은 이제 웹 컴포넌트 테스터나 JS인트 아까 말했던 자바스크립트 코딩 스타일 통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코드 레벨 퀄리티를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빌드라고 불리는 과정이 이제 미니피케이션인데 이제 벌커나이저 같은 경우는 그 폴리머에서 있는 특별한 과정이고요. 벌커나이저는 그 HTML 임포트를 하다 보면 라운드 로빈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쭉 한 10개, 15개 하면 이제 HTTP 요청이 많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한 개로 뭉쳐요. 이게 벌커나이저 말은 이제 경화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고무 같은 걸 이제 딱딱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덩어리로 딱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벌커나이저가 있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뭐 어글리파이나 이런 것들하고 CSS 같은 경우는 언CSS나 뭐 오토플렉스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민이나 이런 어떤 용량 줄이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프라인을 위해서는 아까 그 이전 슬라이드에 보셨던 프리캐시드 기능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주 쓰는 크로스 디바이스 리로딩, 다수의 디바이스 리로드를 변경돼서 한 번에 그 변경 사항이 업데이트되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지금 말했던 빌드 과정을 제가 동영상으로 이제 다시 보실 텐데요. 크게 세 가지 구조입니다. 그래서 걸프 서브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웹 서버에 보여주고, 그러니까 프리뷰죠. 내장 서버에서 프리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는 와치. 지금은 많이 쓰는 기능인데, 이제 얼마 전, 뭐 1, 2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몇십 개가 되는 기계에 일괄적으로 다 업데이트가 되고, 저희가 이제 많은 솔루션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라이브 리로드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브라우저 싱크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집에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뭐 이벤트 포인트라든지 스크롤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 데모를 보시면 걸프 서브 명령을 통해 가지고 아까 패키지 된 걸 보시면 아까 빌드 쑥 지나가긴 했는데 아이고 타이밍 늦어버렸네. 싱크까지 보시죠. 일단 페이지 서버를 띄워놓고 나서 제가 백라인에 가서 문구를 변경합니다. 이미 서버는 떨어져 있고요. 그 프로젝트 소드를 이제 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치를 해서 변경하고 저장을 하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만 됐는데 사실 이게 리모트를 쓰면 다수의 기기에서 동시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기 뭐 40개든 50개 됐든 할 수 있고요. 이거 이제 뭐 그렇게 신기한 건 아닙니다. 이게 내장이 돼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있는 기능들이 신기한 건 아니고 전부 다 그 EOL 프로젝트를 할 때 전부 다 계속 논의됐던 얘기들이고 지금은 이제 가장 정제된 형태로 걸프 설정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PSK에 내장이 돼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 예, 리로드 됐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PSK에서는 그 웹 컴포넌트 테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앵글러에서 이런 데서 보면 UI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약간 헤비한 전용 테스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폴리머 코드를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터입니다. 그래서 그 셀레니움 같이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은 로컬에서 테스트하는 건데 원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걸프 테스트 로컬 하시면 설치되어 있는 웹드라이버를 통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에서 다 테스트 코드 수행을 합니다.
수행하고 나면 사라져서 잘 보셔야 되고요. 간단한 에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앱 테스터가 앱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에 가셔가지고 되게 실리한 에러를 만들겠습니다. 펄스 에러 하고요. 다시 테스트 명령을 치면 셀러리움이 동작해서 실제로 에러를 내뿜게 됩니다. 보시면 에러가 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웹 컴포넌트는 약간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자 엘러먼트를 만들었을 때 그걸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저 웹 컴포넌트 테스터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는 빌드 과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최적화 과정들을 모두 수행합니다. 클린하고 디폴트하고 카피하고 스타일링, 그 다음에 엘러먼트 작업들하고 힌트, 이미지 압축, 폰트 처리하고 그런 것들이 끝나면 그 두 번째에 보시면 디스트 스크립트 앱 JS인데 용량이 틀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별 다르게 한 건 아니고 많이 하시는 스페이스도 좀 제거하고 디프를 치면 이제 주석도 좀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익숙하지 않거나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뭐 당연히 알아서 잘 쓰시니까 스타터 키 쓰시면 안 되죠. 아이고 다시 됐지. 저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드린 거죠. 이렇게 써봐. 이런 걸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이런 걸 개발 프로세서, 개발 워크플로우에 사용하세요. 저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가장 잘 만들어놓은 이제 베스트 앤서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 쓰셔가지고 그 다음에 개선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골프는 그 그런트를 많이 아시죠? 혹시 골프를 지금 프로젝트에 쓰고 계신 분 계세요? 손 한번. 한 분 계세요? 예, 2분. 예. 골프는 저도 사랑하고 폴리머 팀도 사랑합니다. 이제 골프도 한번 써보시고요. 스트림도 한번 써보시고요. 보시면 되고 이제 골프 기반의 모든 그런 개발용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지원하고 있고 이전에 그런트에서 썼던 그런 플러그인들이 거의 다 넘어왔고요. 오히려 지금 골프 전용으로 혹은 이제 스트림만을 지원하는 플러그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골프 파일들은 보통 이제 저렇게 자바스크립트처럼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깊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마치 그냥 코드를 짜시는 것처럼 짜시면 됩니다. 내가 뭔 작업해야 되고 어떤 작업해야 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프 파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PSK나 이옴에서 나온 스캐폴딩된 골프 파일들은 나름 제가 아까 얘기했던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처리했구나, 얘는 이렇게 스트림 처리했구나, 얘는 이렇게 스트림을 머지했구나, 혹은 콘캣을 했구나 이런 것들 그런 테크닉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픈 커뮤니티나 디스커션이나 혹은 어떤 사람들의 PR을 통해서 만들어진 코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예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이제 PSK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 컴포넌트 테스터를 이용해서 테스트하고 이제 셀레늄 기반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실제로 사용하실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셀레늄 측에 문의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wct-conf.js라는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웹 테스트 코드 셀레늄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옵션들을 쭉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그 웹 컴포넌트 테스트에서 이제 제공하는 거죠. 퍼시스턴트를 트루를 하면 이제 웹 브라우저 죽질 않아요. 이제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앞에 보였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중간에 있는 그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푼 다음에 폴리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세 번째 언급되었던 이오맨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오맨은 이제 한국에서는 잘 많이 안 쓰는데 여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오맨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 2012년에 구글 아이에서 많이 아시는 폴 IC가 언급을 소개했고요. 2012년에 소개된 내용이고요. 지금도 이제 한 달에 그 스캐폴딩 코맨드 라인이 요원 같은 경우는 10만 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도 10만 건 월간 한 10만 건씩 계속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너레이터 수라는 얘기는
생성되는 그 프로젝트의 수를 얘기합니다. 약 1800 정도 되는데 1800가지 종류의 웹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폴리머가 있는데요. 폴리머 제너레이터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럿 도슨이라고 그 크롬에서 폴리머 쪽 어드보케이트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지금 그 요맨에서 폴리머를 이제 메인테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쓰셔도 됩니다. 뭐 야매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이제 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요맨을 쓰는 방법을 동영상을 잠깐 보내드릴 텐데요. 이 요맨이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던 보어나 걸프처럼 보어 걸프의 뒤에 Y5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설치를 하나 하시면 되고요. 그 아까랑 비교하면 이제 실제로 다운로드 URL 타고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설치를 하시면 디렉토리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하고 요만의 줄임말입니다. 요 하고 폴리머를 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폴리머 스타터 키트와 동일한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그 골프에 들어있는 빌드 시스템 모두 다 그대로 되어 있고요. 어차피 두 개 만든 사람이 같은 팀이고 둘 다 같은 팀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라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골프 서브하면 똑같이 내장 윈도우가 동작을 하고요. 거의 동작이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왼쪽이 이제 그냥 다운로드고 오른쪽이 다운로드인데 코드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있으면 뭐하러 그냥 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몇 가지 추가 코맨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엘러먼트 밑에 이제 커스텀 엘러먼트도 만들려면 똑같이 또 하셔야 돼요. 엘러먼트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임포트 폴리머 한 다음에 또 문서 찾아야죠. 이거 어떻게 선언하지? 그래서 돈 모듈 들어가 찾고 아 이거 어떻게 하고 하지만 이제 이오맨 같은 경우는 폴리머 엘러먼트 뉴 엘러먼트 하면 뉴 엘러먼트라는 이름으로 왼쪽에 있는 코드를 자동으로 다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대로 쭉 수정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폴리머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굳이 이제 내가 만든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들, 지금 이제 페이퍼 엘러먼트도 보호를 통해서 외부에서 가져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가장 그런 외부 재사용 가능한 엘러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시드 엘러먼트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시드 엘러먼트를 생성할 수 있는 코드를 명령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폴리머 GH는 이제 GitHub의 약자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배포하는 방법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GitHub에 있는 것들을 명령을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맨 앞에 제가 얘기 드렸던 걸 상기시켜 보면 저런 걸 하기 위해서 구글 서치하고 뭐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고 커밋 어떻게 하고 뭐 GH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거 커스텀 엘러먼트를 만들어서 재배포하는 거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 PSK에서 폴리머 스타터 킷을 이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좀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집에 가셔서 하실 때 편하겠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 이후로는 이제 폴리머에 관련된 다른 툴들 몇 가지 소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 말했던 벌커나이즈 외에도 이제 크라이스퍼라고 있는데 크라이스퍼 같은 경우는 크롬 앱이나 익스텐션 같은 데서 폴리머 쓸 때 이제 CSP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해결하는 도구고요. 이제 그거의 걸프 버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커스텀 엘러먼트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 가셔가지고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나 실제로 저 밑에 보시면 IO 엘러먼트도 실제로 저쪽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바닐라 JS에서 쓰고 있던 컴포넌트들을 폴리머 엘러먼트로 되어 있는지 웬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검색하셔서 찾을 수 있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머 엘러먼트나 이런 것들이 레퍼지토리 너무 많잖아요. 그럼 버전도 좀 다르고 이제 그런 정보들을 트래킹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제 폴리머 워킹 샘플은 이제 실제로 이제 문서 말고 엘러먼트 실제로 동작하는 예제들이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그 프라이머 문서에 따라 가지고 다 예제가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드렸던 그 폴리머도 개발하다 보면 이제 보호 안에 패키지가 있고 참고하는 이제 패스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골치가 아픈데요. 그런 것들 해결하는 이제 폴리 서브라는 그 로컬 서버가 있습니다. 테스트용 서버인데 이제 저런 거 가지고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새로 나온 PSK랑 그다음에 폴리머 관련된 도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얘기 드리면 이제 스타터킷이나 이런 폴리머나 뭐 이오메에서만 만든 제네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머를 처음 접하거나 혹은 새로운 기술을 처음 접할 때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제 러닝 커브를 굉장히 줄여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빌드 도구들은 다 정제되고 잘 다듬어진 코드들이고 좋은 샘플들입니다.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익숙하신 분이라면 이제 포크를 하셔가지고 자신들의 버전을 만들어서 쉐어를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A 버전 만들고 B 버전 만들고 실제로 뭐 앵글러 만들었으면 나는 앵글러에다가 뭐 민스택을 적용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그런 프로젝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셔도 되고요. 이제 폴리머 1.0이 나왔고요. 그래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모두 갖춰진 것 같습니다. 1.0도 쓰시고 그다음에 폴리머 스타터 킷으로 하셔가지고 바로 폴리머를 빠르고 이제 학습하거나 테스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DG 여태 코리아에서는 이제 이외에 이제 PSK나 이런 것들 사용해서 하는 코드랩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 슬랙이나 혹은 저희 구글 그룹스 이런 쪽에 오셔가지고 잘 계시다가 이제 저희가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신청하셔서 오시면 슬랙에도 좀 받고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